안녕하세요. 김다래 강사입니다. 선화여고 1학기 중간고사 국어시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첫째, 시험범위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번 시험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분석 꼼꼼하게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셋째,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할지 효과적인 전략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이 애매한 5월 달에는 어떤 국어 공부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범위는 소단원 전체 6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건 적당한 편이었어요. 문법이 소단원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이들의 학습 부담은 꽤 높았던 편입니다. 전체 30문제 중에서 서답형은 6문제가 출제되어서 문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첫사랑 가시리에서 4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서답형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서 아이들 대부분 다 맞춰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 특징을 좀 분석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특징은 뭐였냐면은 어려웠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확실히 작년보다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문제와 문제 사이에 난이도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고 어려운 문제는 제가 시험 문제를 보면서도 이거 뭐야? 라고 막 한참 동안 고민하게끔 하는 문제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제 1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이 별로 없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대다수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한 70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는, 그래서 평균 점수는 높게 나오나 까다로운 문제는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100점은 또 나오지 않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시험 범위에 이제 문학이 소단원 5개가 있고요. 문법이 소단원 하나가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문법을 훨씬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문학은 공부하는 게 재밌는데 문법은 특히 문법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공부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번 학교 선생님께서 문법에 대한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의 어떤 수능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 다뤄주시면서 저희가 문법에 대한 학습 부담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을 봤더니 문법은 쉽게 나왔어요. 공부한 게 약간 아쉬울 정도로 쉽게 나와서 좀 까다로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정말 진짜 많이 어려운데? 라고 이제 집중력과 시간을 빼앗는 까다로운 문제들은 대다수가 문학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까다로운 문학 문제의 특징은 수능형 문제가 아니라 내신형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 연계 작품을 준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선택지 자체의 말이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학생들의 어떤 착각을 유발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어쨌든 시험 문제를 쭉 봤는데 역시 우리 학교 기출 경향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교과서 기본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하되 역시 공부의 포커스는 학교 기출 문제에 맞춰야 되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농담 삼아 1등급 받고 싶어? 점수 잘 받고 싶어? 방법이 있다고. 자습서를 달달 외우면 된다고. 사실 학교 내신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냥 정해져 있는 범위에 자습서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공부를 사실 아이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자습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공부했고 거기에 공부할 내용이 30가지가 있다면 우리 학교 기출문제는 이 30가지 중에서 한 5가지 혹은 7가지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게 무엇이 좀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지, 그래서 중요도의 경중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경향성이 올해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대비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과서 기본 개념 학습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대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말고사 어떻게 공부해야지 효과적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 학습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제가 수업 시간 막 달달달 볶고 있거든요. 막 쉬는 시간에 불러서 물어보고 암기 자료 주고 외워라 외워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던 어떤 그 습관을 버리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이해한 수준? 내가 그래서 객관식 문제 약간 맞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내가 그냥 백지를 보고도 이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은 이런 거지라고 술술술술 나올 정도로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은 매우 모든 학교의 내신 사실 중요한데 선화예고 같은 국어 내신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까다로운 선택지로 아이들의 착각을 유발하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이 이제 계속 기말고사까지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출제 포인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럼 기말고사 2학기 내신에서도 우리 학교 기출 경향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저희 학교는 수능형 문제가 아니라 내신형 문제, 까다로운 선택지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서 이제 판별이 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오지선다에 이제 문제를 풀면은 5개 중에 2번이 답이야 라고 맞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래서 맞고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건 이래서 틀렸고 이건 이래서 틀렸어 라고 선택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선택지 하나하나를 다시 OX 퀴즈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선택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톱파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법,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의 문법은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한글 맞춤법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경향으로 봤을 때 문학이 좀 더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 그러면 이제 문학이 좀 더 까다로울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법 공부를 아주 등한시할 수는 없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문 규정에 나오는 단어와 예문을 적극적으로 문제에 활용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출문제를 풀어서 함정 단어로 공부할 수도 있고 혹은 수능 기출을 풀 수도 있고 교과서에 있는 어떤 단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넓은데 저희 학교 시험 문제 최적화된 공부는 어문 규정에 나오는 단어와 예문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리일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문학 공부를 하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신 기간에는 아이들이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읽어내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기가 부족해요. 특히 내신에서 1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제는 선택지의 문장을 굉장히 꼬아놓습니다. 문장을 길게 만들고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아는데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은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험 현장에서 그 문장의 구조, 복잡한 선택지를 읽어내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능 비문학 공부입니다. 그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문법 기본 개념 공부를 하자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시험 봐서 정말 체감을 했을 텐데요. 중학교 문법 공부와 고등학교 문법 공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먹다를 당하는 걸로 이제 만들게 되면 먹히다입니다. 그래서 먹히다가 피동이야 라고 하는 건 이제 중학교 수준이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먹히다는 먹다라고 하는 용언을 그 사이에 피동을 만드는 피동 전미사 히를 넣어서 피동사를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문법 용어를 넣어서 예문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문법 용어를 잘 모르다 보면은 문법이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근데 내신 들어가서는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문으로 또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용어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문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문법의 기본 이론과 문법 용어를 정립해두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험지 분석.
하는 거를 제가 아이들한테도 꼭 시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공부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본 시험 문제는 다음에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 시험지는 바뀔 수 있지. 근데 뭐가 안 바뀌어? 시험 보는 나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시험지 분석을 왜 해야 되냐면은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어디서 실수했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나의 약점을 발견해야 그 다음 발전이 가능해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맞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이게 본인들의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위해서 제가 이번 시험지 전체 문항에 대한 분석지를 준비했습니다. 링크로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아이들한테도 이제 주고 제 재원생들에겐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알찬 강의와 자료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